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말을 기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 속에 추가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오는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체육인 개발원 건립이 시작됐습니다. 체육인들의 방문이 시작되면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폭력 발전 이격거리를 좁히는 내용의 조례안이 순천시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와 함께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진도 하조도와 나배도를 잇는 나배대교가 착공한 지 5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나배도 주민들은 이제 배를 타지 않아도 언제든지 조도 본섬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연일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주말을 기해 누그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8명까지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한 건 지난 15일. 하루 만에 16,000여 명을 찍은 뒤 이틀 연속 10,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1일 기에 6,800명대로 줄었습니다. 연일 증가세를 보이다가 닷새 만에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다만 확진자가 줄었다고 해서 당장 안심하긴 이릅니다. 연일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올해 들어선 사망자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3월 현재 코로나19와 연관된 누적 사망자는 2명이 추가된 157명. 전담 병상 가동률은 40%대로 여유가 있지만 문제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6%여서 남은 병상이 60여 개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한번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추가 병상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중증 상황이 지속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입원을 계속하지만 기존의 일반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병상에 입원하신 분들은 준중증 병상으로 저희가 이제 병상을 이전을 좀 시켜서 상시 이중증 병상이 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일까지 집계한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23만 9천 명 규모로 전남도민 8명당 1명꼴. 최근 검사 경로가 동네 병원까지 확대되면서 숨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청소년 3차 접종이 시작된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최근 소아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거점 전담병원 7곳이 운영됩니다. 거점 전담병원은 6개월 이상 11세 이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부터 입원 치료까지 통합 진료하며 일반 환자와 동선을 분리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소아 응급 환자를 즉시 이송할 수 있게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을 연계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소아 코로나 확진자는 3만 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임신부를 위해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무료로 공급합니다. 광양시는 앞서 지난주 임신부에게 1인당 4개씩 검사 키트를 지급했으며 21일부터 6개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을 원하는 임신부는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20만 명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6일 약 62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는 건데요. 전문가들도 이달 안에 유행의 정점을 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역의 고삐가 완화되면서 유행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21일부터 달라진 사회적 거리 두기 살펴볼까요? 사적 모임을 할 때 이제 8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보다 2명이 늘어난 거죠. 이제 백신 접종 여부는 따지지 않고요. 아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됐다면 8명 이상까지 모여도 됩니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1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외 입국자의 7일 자가격리 의무도 사라졌는데요.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접종 이력을 등록했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것만 인정됩니다. 방역당국은 갑작스러운 완화보다 유행 여부를 살펴보고 또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경우에 거리 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4월 3일 밤 12시까지 2주간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주 순천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풍력발전소와 민간 사이 거리를 1km까지 줄이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해당 조례안은 결국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의원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8대 순천시의회 마지막 회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풍력발전소와 민가 사이 거리를 1km까지 좁히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전체 의원들의 표결이 시작됐고 찬성 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이 부결된 겁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상황.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 꾸려진 의회가 또다시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이상 이격거리 2km 조례안은 유지됩니다. 풍력발전소와 민가 사이 2km는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며 수십 차례 반대 집회를 열어왔던 주민들.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생태 수도 보존을 위해서 참으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발의되거나 상정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부가 허가한 순천 지역 풍력발전 사업은 385메가와트.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격거리 제한 조례가 유지된 가운데 사업자들은 부지를 다시 확정짓는데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진도 하조도와 나배도를 연결하는 나배대교가 착공 5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나배대교는 길이 370m의 해상 교량으로 사업비 290억 원을 들여 진도에서 네 번째로 조성됐습니다. 나배대교 완공에 따라 주민들은 본섬 조도를 언제든지 다닐 수 있어 교통 편의는 물론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진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며 유인도 45개와 무인도 20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6일 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 검증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지방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과 15일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후보 검증 공모를 내고 검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청자가 7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달 말까지 예비후보에 등록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후보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조만간 검증위원회를 가동해 후보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박용 목포시 의원이 8대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솔했던 삶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건 죄송한 일이라며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 의원은 7대 지방선거에서 무흥과 신흥, 부주동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활동 과정에서 목포 대양산단 부지 차명 분양에 이어 제주농지의 불법 전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전남 장흥은 온화한 기후로 해마다 체육인들의 훈련 방문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여기에 체육인들은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인재개발원이 들어서기로 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눌러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체육인들을 위한 교육시설 건립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한체육회는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일대에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5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313억 원을 투입해 교육과 숙박시설, 종합운동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혁신 인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은 대한체육회 소속 교육기관을 넘어서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주도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권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체육인재개발원은 전국 체육인들의 교육연수와 동학의 전지훈련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대한체육회는 체육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강사 양성과 자격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해마다 9만여 명이 장흥을 방문해 5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흥은 해마다 수많은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방문하는 만큼 지역에서 거는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개발원 준공과 함께 모든 대한민국 스포츠의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이 지역은 교육과 그리고 전지훈련과 경기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오는 2024년이면 정식으로 문을 열 체육인재개발원. 장흥군이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 송광사의 목조 아미타 열애 좌상 등 6건이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아미타 열애 좌상은 1640년 당시 조성 동기와 참여 인물 등이 밝혀져 불교 조각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담양 몽한각이 소장한 숭례문과 후적벽부 목판은 양녕대군 친필로 전해졌는데 이는 학술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는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신규 자원 발굴과 지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안 송공항에 위판장이 들어섰습니다. 송공 위판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주로 신안에서 생산되는 낙지와 물김이 거래될 예정입니다. 신안군 수협의 지난해 위판액은 1,725억 규모로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상회복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2월 28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목포시에 소재한 업체로 2021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코로나19와 환절기 사망자 증가로 화장시설 수요가 늘면서 목포시가 화장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이른바 파묘 유골 화장을 다음 달 15일까지 중단하고 하루 7번 가능했던 화장 예약 시간을 8번까지 늘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전 5회차까지는 목포와 인접 주민들의 화장 수요를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1회 추가 경정 예산이 1조 5,2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올해 본 예산 대비 1,400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280억 원, 소상공인 지원 3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455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여수시가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은 여수시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 2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여수시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웅천 소호간 해상교량 공정률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교량 상판 일부 구간과 도로 포장, 가로등 설치 등이 남았으며 5월 중에 임시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웅천 소호간 해상교량은 여수 예울마루와 소호 항우마루에 있는 총 길이 1,154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도심을 우회하는 순환도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